입술에 묻다 피기맘. 교재를 뭐 내가 내 동생이라면 너 혼자 공부해 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시키면은 제일 좋을지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뭐 우선 뭐 시중 교재를 제가 간단히 분석해 드릴게요. 그래서 크게는 여기 개념 유형서가 있고요. 그다음 내신 심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개념 유형서는 제가 대표적인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문제집을 다 풀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제가 중요 부분을 짚어 드릴 테니까 그것만 이제 보자면 RPM은 우선 뭐 센 비슷한 거예요. 센의 동생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. 훨씬 쉽습니다. 기본 유형 위주고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재 추천 파트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. 이렇게 보니까 제가 무슨 출판사 영업사원 같은데 그건 아니고 이제 한 푼도 받는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부분이 가장 좋지 않을까. 짧게 쉬운 문제 정리할 수 있는 정도 난이도고요. 그래서 난이도 순으로 쭉 올라가는데 마플 시너지는 문제량이 정말 많아요. 수원 기준으로 1700문제. 근데 그러니까 이제 선택입니다. 사실 마플 시너지를 할까 센을 할까인데 마플 시너지에 있는 게 훨씬 쉽거든요. 쉬운 걸 완벽히 연습한다. 근데 이게 쉽다는 게 막 너무 쉬운 건 아니고 수능으로 치면 한 20문제 정도는 이 난이도일 거예요. 수능 문제에서 20문제는 이걸 그냥 완벽히 풀 수 있는 제 학생들 중에서 막 여기 주요학교 뭐 경기고 휘문고 이런 애들에서 1등은 받는 친구인데 자기는 시험 전주에 주말에 하루에 앉아서 마플 시너지를 다 푼다. 이런 애들 있어요. 사실 이게 되게 잘하는 거죠. 뭐 2주 넘기고 1주 넘기고 어려운 걸 푸는 게 아니라 그 연습을 하는 거. 근데 걔는 이제 1등급이니까 일주일 전에 그냥 앉아서 3시간 풀면 풀리는 거고 뭐 모든 학생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. 그 친구들은 미리미리부터 그걸 좀 풀어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력 정석은 이거는 사실 제가 수능할 때는 전혀 추천드리진 않는데 어머니들이 워낙 익숙하시고 학생들도 많이 봤으니까 이거는 거의 내신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신용으로도 존재하는 이유는 이건 또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참고한다. 다른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실력 정석을 보니 다른 교재들이 워낙 많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대표적인 거는 센이죠. 센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머니들께서 센은 쉽다는 인식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수원 애들가 푸는데 센을 풀었어요. 채점을 하시겠죠. 어머니들 혹시 이제 막 채점해 주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보시면 이제 너는 센인데 이렇게 많이 틀리니? 이게 되게 많은 경우인데 센 수원이 어렵습니다. 개정이 되면서 센이 좀 퀄리티도 많이 좋아졌고 난이도도 많이 어려졌어요. 1, 2등급 받는 친구도 이거 절대 다 못 풀어요. 센. 그래서 우선 그걸로 싸움 이렇게 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고 항상 B스텝이 되게 필수적입니다. B스텝이 핵심적이고 C스텝은 그냥 애한테 던져놓고 풀라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애들의 의욕만 꺾고요. 요새 학생들은 의욕을 꺾으시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죠. 우리가 응원을 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C스텝은 나중에 B스텝을 핵심적으로 푸는 그래서 그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전 뭐 교재부터 쭉 분석을 해보죠. 그래서 내신 심화 문제집은 요새 정말 많아요. 뭐 1품 블랙라벨 정도밖에 없었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는 진짜 좋은 책들이 사실 많고 우선 쭉 보자면 이제 많이 요새 보시는 게 절대 등급 내신 고쟁이 뭐 1품 블랙라벨 EBS 고난도 수학 이게 순서대로 쭉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쭉 풀 필요가 없는데 절대 등급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써놨냐면은 이게 비실력 문제라고 되어 있는 게 이 문제집이 좋은 이유가 센 같은 경우에 혹시 센 보셨어요? 센의 특징은 뭐죠? 유형별로 비슷해요. 그쵸? 유형 이름이 위에 딱 써 있어요. 그럼 애들이 사실은 기계적으로 연습하기 좋은데 실전 연습은 안 되겠죠. 절대 등급의 특징이 뭐냐면은 B 등급이 난이도가 비슷해요.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얘들은 유형이 안 써 있어요. 그냥 대단원. 뭐 로그인 건 수상이 와도 아시잖아요. 그건 블라인드 문제로 내가 센까지 한 거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등급이라서 사실 좋은 문제집이고 내신 고쟁이 사실 마찬가지입니다. 내신 고쟁이도 비슷한데 양이 많아요.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써놓은 이유는 내신 고쟁이가 절대 등급의 한 2배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양이 많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텝 3 내신형 그러니까 스텝 3 1, 2, 3가 있는데 3에 있는 게 문제들도 꽤 좋고 내신형 문제도 좀 있는데 뭐 근데 사실은 2학년 때는 내신형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신형 문제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지역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으나 계산이 많은 게 보통 많습니다. 근데 그 계산은 사실은 연습을 해야 늘거든요. 또 계산 연습을 우리가 지금 와서 눈높이 수학, 기타 수학을 한다고 늘진 않고 복잡한 계산을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 중간중간 과정이 나중에 또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연습은 좀 해보자는 의미에서 내신 고쟁이 정도. 그 다음에 1품도 또 이것도 마찬가지. 1품도 또 싸움 나는 문제집 중에 하나인데 1품 어렵습니다.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센 1품은 어렵다. 특히 실전 마무리 최고순 이런 건 많이 어렵다. 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치만 어쨌든 핵심 파트는 그 파트입니다. 뭐 1품의 앞에 문제를 푼다? 그건 대체제가 너무 많아요. 센 풀고 막 마플 시너지 풀면 되지. 네, 그래서 그 부분만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블랙라벨도 마찬가지로 스텝 3는 너무 구리다.
이거는 지금 강남 내신에도 안 나오고 수능에도 안 나오는 뭔가 알 수 없는 존재들이고, 그리고 스텝 2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계산력 향상 정도 위주에서는 나쁘지 않다. 뭐 너무 과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게 EBS 고난도 수학인데, 이거는 우선 말씀드리는 게 내신 4% 유형이라는 그 단원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뭐 전체 뭐 유형별, 그다음에 내신 7%에 대한 문제, 내신 4%의 문제, 4% 오브 4% 문제 이렇게 딱 이제 구분이 돼 있는데, 이게 대치동 학교들의 선생님들의 최애 아이템입니다. 어느 정도로 최애냐면 올해 이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죠. 똑같은 문제를 세 학교가 내 학교에서 했어요. 여기서 그대로 베껴서 숫자만 바꿔서. 내년까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게 뭐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.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알아서 풀긴 하거든요. 뭐 선생님들도 다들 공부를 하시면 아실 테니까, 학원 강사님들도. 그래도 어렵습니다. 그리고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내신 문제라기보다는 수능 문제에 가까워요. 그렇다고 완전 수능은 아니에요. 내신과 수능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되게 좋은 문제집이라고 생각을 하고, 그리고 내신 때는 필수입니다. 네, 여기 이제 강남 쪽에 계신 분들은 EBS 고난도 수학 한번 꼭 풀어보시라. 제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이 있는데, 이거는 뭐 의미 없습니다. 뭐 마더텅, 뭐 마플, 뭐 다 똑같으니까 이쁜 거 제일 중요합니다. 들고 다니기 좋은 거, 종이질 좋은 거, 애들이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종이를 아무리 지워도 안 찢어지는 거, 이런 거 하시면 되고. 근데 이거는 수능 문제집은 혼자 처음부터 풀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. 그건 아니고 이건 좀 배우고 나서 푸는 게 좋을 것 같고, 조금 그런 거 부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머니들께서 요새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특이한 문제집 많이 하세요. 저는 사실 이거 다 풀어보거든요. 실제 다 풀어봤는데 531 하이퍼 TOT 수학을 푸는 게 어떻겠냐 물어보시는 어머니들이 진짜 꽤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약간 이 스타일이 논술 스타일 가깝어요. 근데 논술이 우리 지금 사실 2022 그 학생들에서 있긴 한데 그 유의미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내가 논술을 한번 준비해보겠다? 이러면 풀어봐도 되겠지만, 약간 이거는 조금 뭐 일부 서술형을 많이 내는 학교? 근데 서술형이,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오해가 하나 있는 게, 서술형이 고난도로 나오는 학교는 극소수긴 합니다. 뭐 중동고 이런 데들이 있긴 한데, 다른 학교들은 서술형으로는 오히려 이쁘게 잘 쓰는 거 가깝지.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께서 조금 항상 오해를 하시더라고요. 서술형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,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쉬운 문제를 이쁘게 쓰는 거 제일 중요하고, 안 깎이게 쓰는 거. 근데 또 이게 참 애매한 게, 선생님들이 깎고자 마음 먹으면 어떻게든 깎아요. 정말 미쳐버리겠는 게 가끔은 말도 안 되는 거 깎거든요. 그래서 그 정도가 너무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까지 완성하면 되는 거지, 오히려 근데 그런 거 아니라 앞에를 안 틀려야죠. 서술형 때문에 등급이 막 엄청 바뀌었다? 뭐 한두 명 있겠죠.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막 유의미한 건 아니고 객관식을 먼저 맞추시라.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,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은 요 고난도 대신 문제집은 옛날식이네. 일본 본고사 그렇죠. 최근 문제집인데 옛날식인 것 같아요. 그래서 531 하이퍼 같은 경우, 근데 둘 다 문제가 나쁘지는 않은데 강사 입장에서는. 근데 제가 애들을 풀려봐도 정말 잘 못 풀고요. 정말 잘하는 애들인데도 잘 못 풀고, 계산이 너무 길어요. 우선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. 계산이 어떻게 풀지 알아도 풀기 싫다. 제가 수업을 하다가도 야, 이걸 내가 끝까지 계산을 해줘야겠지만 해줘야 될까? 이런 이제 고민되는, 제가 그 정도 고민되니까. 학원 강사들 돈 벌라고 만든 문제집이에요. 뭐 한 문제 그럴 풀면서. 수 있죠. 이게 뭐 사실 새로운 문제집들이니까 뭐 하나의 이제 자기들의 특장점이 있어야 되니까 고난도를 내세운 게 아닐까 싶기는 한 부분이 좀 있죠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. 혹시 뭐 저기 전국 자사고 이런 데 내시는 거 나오나요? 거기도 제가 최근에 이제 외대부고랑 상상고 이런 데들 보면은, 우선 외대부고는 뭐 이미 학생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시험이 안 어렵죠, 생각보다. 외대부고 이번에 1학년 1학기 중간 만점자가 30명인가 40명이라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애초에 안 어렵고, 상산도 최근에 다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방식이 다 단답형으로 내고 안 어렵게 이런 식으로 됐던 것 같은데,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교내경시? 혹시 준비해보고 싶으시면, 제가 보기엔 유일한 용처를 생각하자면 교내경시 정도를 생각하실 때는 좋은 것 같아요. 다 서술형도 많고 다 단답형들이 많고 하니까, 그래서 교내경시 정도를 준비하실 때 보시거나 하는 게 맞지, 나머지에는 차라리 앞에 것들을 잘 풀어라, 여러 번 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좀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